자, 이번 시간에는 CSS의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현재 이 하단에 있는 이 문서는 HTML 문서이고요. 이 위에 있는 문서는 CSS 문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문서는 현재 링크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연결하는 방법은 전 시간에 좀 상세하게 배웠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 강의에서 CSS 문서와 HTML 문서를 링크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어떻게 연결하는지 꼭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CSS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위에 현재 CSS의 구문을 써놨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는 CSS의 이 구문 안에 있는 명칭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조금 하나씩 빗대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앞에 있는 H1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바디 태그 안에 있는 H1 태그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내가 폰트의 컬러를 바꾸고 싶고 또는 폰트의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앞에 붙는 것은 셀렉터라고 해서 내가 이펙트를 전달할 태그를 선택하는 구문이다 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으로는 셀렉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P 태그를 잡고 싶다면 H1이 아니고 P 태그를 작성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셀렉터를 작성하신 뒤 현재 이 뒤에 중괄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 중괄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HTML 시간 때 배웠던 이 꺽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원리나 개념이 아니고 약속된 규칙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는 현재와 같이 속성명과 속성값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콜론을 기준으로 자항에 있는 것은 속성의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콜론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것은 속성의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속성명과 속성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조금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펙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펙트 효과라고 하는 것은 폰트의 크기가 될 수도 있고 폰트의 색상 또는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펙트 효과들이 존재하죠. 자, 그런 이펙트 효과를 중괄호 안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현재 이 H1 태그에게 전달된다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명과 속성값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속성값 뒤에 세미콜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미콜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현재 이펙트 효과가 종료되었다, 끝났다 라고 알려주는 어떤 마침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문을 한국말로 좀 풀이해 볼까요? 자, H1 태그에게 이펙트 효과를 전달할 거고, 그 이펙트 효과는 폰트의 컬러이며 빨간색으로 바꿔줘. 그리고 이 이펙트 효과는 끝났다 라고 현재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것이 표현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현재 폰트의 컬러가 정상적으로 레드 컬러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한번 나가 볼까요? 자, 제가 여기 밑에다가 P 태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hello라는 문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llo라는 문구가 현재 출력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P 태그에게 또 다른 컬러를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P라고 셀렉터를 작성하고 중괄호를 작성한 뒤 컬러를 블루로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자, 저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현재와 같이 P 태그의 구문이 파란색으로 변경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CSS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이펙트 효과를 주고 싶은 태그를 현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기술을 해서 이 중괄호 안에 이펙트 효과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CSS 역시 코드의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한 줄로 작성하게 되면
좀 가독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퍼블리셔들이 이 CSS를 어떻게 코드를 정리를 하느냐. 자, 현재와 같이 이렇게 엔터를 쳐서 이펙트 효과를 중괄호를 현재와 같이 떨어뜨려 놓고 이 중괄호 안에 이펙트 효과를 정리를 하는 게 관례적인데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H1에게 폰트의 컬러를 레드 컬러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는 폰트의 사이즈도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럼 현재와 같이 이렇게 폰트 사이즈 20px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H1에게 현재 이펙트 효과는 몇 번 반복된 거죠? 바로 2번 반복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태그 안에 여러 개의 이펙트 효과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와 같이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코드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래서 관례적으로 현재와 같이 정리해 준다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엔터를 치고 스페이스를 눌러도 전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속성명과 그 다음에 그 세미콜론, 그 다음에 속성명이 나타나기까지의 이런 빈 공간들은 컴퓨터가 전혀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엔터를 치고 정리를 해도 전혀 무방한 부분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H1 태그에 여러 개의 이펙트 효과를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와 같이 하나의 이펙트 효과가 끝날 때는 세미콜론을 꼭 붙여서 현재의 이펙트 효과가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컴퓨터는 분명히 에러가 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펙트 효과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CSS의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펙트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명칭과 값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